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간밤에 0.39% 하락했습니다. 약보합 상태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CPI 지수가 좋게 발표되면서 좋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상만큼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시장 전체적인 거는 조정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은 시장적인 상황, 그러니까 상단, 미들, 하단으로 나눴을 때는 지금 상단 지수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그래도 CPI 지표값이 잘 나왔는데 왜 이러냐? 제가 볼 때는 14일 날에 나오는 관세 법안 판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이번에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철회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결 짓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격 또는 이제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적인 하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미리 인지한 시장이 크게 베팅하지 않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 말씀드리자면은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순간적인 하방 충격이 얼마나 나올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 패닉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휩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라고 하죠. 순간적으로 이 하락 공포감에 던지는 기관 물량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인한 하방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하방 자리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나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추가적인 물량을 충분하게 모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 플랜 B를 가동시킬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리스크적인 요소는 없다라고 계속 해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야 할 건 테슬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게 단단해졌을 때 어떠한 하방이든 간에 자신 있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이 대응과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으신다면은 댓글로 천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 패권 전쟁의 선전포고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셀프 드라이브 액트는 테슬라의 FSD를 가로막던 주 단위의 파편화된 규제를 단칼에 베어버릴 단 하나의 연방 표준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죠. 위원장은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규제하기 위해 유럽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한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중국과 자율주행 경쟁 기술을 벌일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테슬라가 수백만 대의 데이터로 증명한 안정성을 연방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순간 자율주행은 옵션이 아닌 국가적 인프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기존 연간 2,500대로 제한됐던 자율주행 차량 면제 한도가 9만 대 수준으로 폭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리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텍사스를 넘어 미국 전역의 도로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법적 하이패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규제의 족쇄가 풀린 테슬라는 이제 중국의 물량 공세를 기술적 우위와 법적 보호막으로 완전히 압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통과는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테슬라가 기존 퀄컴을 버리고 삼성전자의 5G 모뎀 칩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고요. 전략적인 요충지의 이동입니다. 퀄컴의 칩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생산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삼성의 칩은 대한민국 본토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죠. 5G의 모뎀은 자율주행 차량의 신경망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전송과 안정성이 생명인 자율주행에서 삼성 반도체 공정 기반의 칩은 테슬라가 요구하는 혹독한 신뢰성을 충족하는 유일한 대안이고요. 삼성과 파트너십은 이제 자율주행 컴퓨터를 넘어 통신 모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테슬라는 삼성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청정 공급망을 구축했고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테슬라는 가장 안전한 기술 공급처를 확보한 셈입니다. 결국 이 동맹은 테슬라의 하드웨어 제조 경쟁력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까지 격상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경제 단위의 규모로 우리가 환산해 보자면은 퀄컴에서 이 삼성전자로 이동한 경제 규모가 22조입니다. 그러니까 약 22조의 계약을 성사했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게 장기 계약입니다. 33년까지의 계약분이기 때문에 1년간에 플러스 3조 원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테슬라와 거대한 규모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게,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지금 TSMC하고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생산을 직접적으로 해내고 엔비디아는 설계를 하는 작업만 합니다. 그런데 삼성과도 이제 슬슬 계속 엮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술의 이동이 기존의 TSMC, 퀄컴, 대만,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됐죠? 삼성을 결국엔 채택을 했잖아요. 이러한 규모의 기술 이동이 엔비디아 또한 삼성전자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연결성으로 두고 싶고요. 거기에 지금 이때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이 삼성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자동차 회사들도 이 삼성의 기술력을 맡기지 않을까. 이러한 그림까지 그려보면서요. 중요한 거는 테슬라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때까지 퀄컴에 맡겼던 이 칩의 공정 부분들이 삼성전자로 옮기면서 보다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이후에 FSD의 주행 성능 향상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테슬라에서는 기업적인 기술 성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차기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를 스타베이스로 초대해 레터3 엔진을 직접 가이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견학이 아니고요. 스페이스 X의 기술력이 미국 국방 그 자체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레터3 엔진은 해수면에서만 280톤 이상의 추진력을 뿜어냅니다. 이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강력하면서도 구조는 극도로 단순해졌습니다. 레터3가 국가 안보의 핵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부 열 차폐막조차 필요 없는 이 엔진은 즉각적인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 군사작전의 속도감을 차원을 다르게 바꿀 것입니다. 미군 당국이 스타링크의 보안 버전인 이 스타실드를 사용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이제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거대한 방산 생태계의 정점이 되었고요. 머스크의 우주 기술은 곧 미국의 물리적 지배를 상징하게 됩니다. 민간 우주 시대의 독점적 지위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되는 거대한 머스크 제국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에는 스페이스X의 개별적인 상장 부분이 아니라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가설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더더욱이 테슬라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테슬라의 기술력과 이 스페이스X의 기술력은 서로 융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계속해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AI 또한 지금 그록을 테슬라에 직접 접목을 시켜가지고 테슬라 차량 내에서 그록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경로도 따로 지정해주면서 FSD로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개별적인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은 테슬라의 기업적인 가치의 성장으로 가져온다는 점은 우리가 필히 생각해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런 걸 좀 많이 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일론 머스크의 기술력을 실제로 사용해서 이 국가 작전에 투입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 저녁 식사 만찬까지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26년, 27년 결국 AI,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택시 자율주행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규제를 모두가 다 빠르게 해소시켜줄 부분적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시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규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부분으로 해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큰 또 이슈가 일어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미 제가 2번이나 영상을 올렸지만은 이번에 또 짧게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관세 판결이 24시간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자정 12시에 나올 것으로 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플립마켓에서 판결 확률이 합법으로 나올 확률이 27%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판결이 나올 경우 완전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고요. 그거는 기존에 지금 만약에 조정 형태였으면 모르겠지만은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찍는 와중에 조정의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은 지금 불법 나올 수 있는 판결 확률이 73%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셔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시장을 좀 보신 다음에 테슬라 추가적인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합니다. 명확히 테슬라가 아래로 내린다라면은 우린 자신 있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의 큰 차트 맥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테슬라는 마켓 메이커들의 파동 형태로 잘 가고 있습니다.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찍어줬고요. 다음에는 당연히 상방의 추세가 우리가 점쳐집니다. 더군다나 26년은 정말 테슬라의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정이 정말 빡빡한데요. 세미트럭도 나오지만은 가장 큰 거는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사이버캡 생산 체계에 들어가 있고요. 1분기에는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미국 전역 도로에 깔린다는 거고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꿈만 그렸었던 부분이 현실 세계로 나타나는 전환점이 된다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옵티머스의 3분기 대량 생산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테슬라의 방향성은 윗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테슬라의 미국 내의 중요도는 매우 높게 올라간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 이슈로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자신 있게 모아가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실시간 대응이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매 대응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 알림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람 신청만 별도로 하시면은 제 실시간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자료도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이온큐, 아이렌 이런 아이들이 공통점인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시대적 산업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술적인 빅테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현실화가 일어나면서 주가적인 모멘텀도 빠르게 일어난다는 건데요. 근데 26년에는 제일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있겠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입니다. 이 옵티머스 관련주만 우리가 준비를 해도 지금 테슬라가 너무 비싸다,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옵티머스 관련주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 중소형주 회사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포토를 담아간다면은 엄청난 급등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런 시대 산업적인 방향만 가져가도 최소 10배에서 20배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시세가 정해져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가 테슬라 80%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액추에이터 로봇 핸드, 테슬라가 직접적인 투자 회사들, 엔비디아가 투자 중인 회사들, 우리가 이런 아이들만 가져간다면은 정말 유동성 확실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블링크 차징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800% 상승했을 때 요아이가 2200%로 추가적인 수혜로 증가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테마성 부각으로 대시세가 나온다는 건데 이미 한국에서도 20배가 넘는 로봇주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에 가려져서 횡보 상태입니다. 결국엔 이런 소부장 액추에이터 로봇 핸드 부분이 급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26년에 일어난다. 올해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느냐? 급등할 때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급등한 아이들한테 따라 사면은 결국 수익은 보겠지만은 마이너스 50% 갔다가 보는 수익은 그다지 맛있지가 않고요. 중요한 건 마켓 메이커들의 파동 이론으로 바닥 라인일 때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굉장히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은 포인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먹더라도 100% 넘는 수익 먹고요. 좀 더 길게 상방 라인까지 본다면 300%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테슬라에 재투자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너무나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파동을 계속 그려주는 거 보이시죠? 이러한 일정한 파동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잡주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골라서 하방은 확실하게 닫혀 있고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아이들만 우리가 분석해서 접근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하단 자리들 지금 너무나도 많고요. 이번에 만약에 불법 판결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더욱더 싸진다면은 우리가 좋은 자리 같이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람 신청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링크 클릭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용하실 혜택 두 부분 체크해 주세요. 무료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 간밤에 테슬라가 크게 흔들릴 때 제가 알람을 바로바로 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옵티머스 관련주 또한 가져간다면은 포트 내에서 정말 짱짱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특히나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20개가 넘게 오르는 마당에 미국 시장은 그 이상을 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걸로 포트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26년 한 해 정말 대박나는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 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남으신다면 댓글로 천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